we still got some fantastic opportunities this year to make an impact for the second half of the year, and I'm sure that'll happen. He was feeling his groin, mate. He should have come off at half time, but he wanted to give another 10 minutes, and I could see he wasn't running well, so that's why I took him off. Me? Oh, mate, who knows, mate? Look, Pape Sarr shouldn't have played today. He obviously wasn't fit, but the players are going out there and giving everything they can because we can't call off games. We've got another game in 3 days' time, that these players have to front up for. And 아니 그럼 사르를 선발로 안 뛰켰으면 되잖아요. 뛰면 안 되는 몸 상태인데 왜 선발로 씁니까? 벤치에 앉은 선수들은 뭐 아마추어인가요? 메디슨이 제외가 됐다지만 비수마도 있었고 계속 경기 때 대기 명단 포함만 시키고 안 뛰키는 유수 출신 선수들도 있잖아요. 하다못해 후반에 나온 레길로는 선발로 써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그레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미드필더로. 아니 어떻게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선수 없다는 거 알겠고 부상자 유난히 많다는 거 알겠어요. 선수층이 얇은 것도 답답하겠죠. 하지만 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최악만 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감독이 경기 끝나고 그라운드 빠져나갈 땐 팬한테서 야유를 듣기도 했던 엔지 감독입니다. 나가는 듯 하다가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와서 팬하고 기싸움 하려다가 제지당하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는 또 확실히 위축된 모습이 보여가지고 짠하기도 하더라고요. 평소 같은 농담은 아예 사라졌고요. 기자나 카메라와 눈을 좀 마주치지 않고 막 이렇게 딴 데 보면서 얘기하는 모습, 인터뷰 내용들도 뭐 답답했고 뭐 어쩔 수 없는 면이 분명 있습니다. 오늘로 리그 4연패, 최근 리그 11경기에서 1승밖에 못했고요. 게다가 이번 상대는 리그 7연패 늪에 빠져 있었던 19위 팀 레스터였습니다. 대진이 나쁘지 않은 시기인데 에버턴전, 레스터전 약체한테 연패 당했고요. 호펜하임전 포함하면 벌써 4경기 연속 멀티 실점입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게 잘 없어요. 그게 지금 토트넘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팬들의 분노 어린 목소리가 엔지 감독 귀에도 직접 들어갈 지경이 됐는데 이번 레스터전은 뭐 얼마라도 남아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지 세력이 거의 흩어지게 만든 경기가 아니었나. 후토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모든 선택들도 그렇고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참 팀 사정이 안 좋으면 그에 맞춰서 좀 뭘 변화를 줘서라도 승점을 어떻게든 따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니까. 자, 그렇다 보니까 오랜 토트넘 팬으로 알려진 풋볼 런던의 축구팀장입니다. 골드 기자 상사겠죠? 윌모트 축구팀장이 아예 제목에 대놓고 포스텍 잘라라 이런 컬럼을 썼어요. 제목이 레스터 상대로 졸전 펼친 토트넘 포스테코글루 감독 경질을 해야 뭐 이런 제목입니다. 좀 몇 부분 제가 소개해드리면 토트넘이 올 시즌 23경기를 치렀고 그 중에 13경기를 졌다. 나락으로 떨어졌다. 나락이다. 나는 포스테코글루를 좋아한다. 모든 팬들이 그럴 거라 생각한다. 포스테코글루는 확실한 축구 스타일을 팀에 가져왔고 부족했던 재미도 안겨졌다. 그런데 올 시즌은 전혀 재밌지가 않다. 뭐 Are you entertained? 이거 약간 떠오르게 하는.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당장 뭔가 바꿔야 된다. 토트넘이 잔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즉시 바꿀 수 있는 것은 감독뿐이다. 물론 무한 반복일 수 있고 감독 교체가 정답은 아니라지만 그럼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그게 감독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지금 토트넘 팬 대다수 여론이 이제 레비 회장이 문제라는 거죠. 근데 레비 회장은 최대 주주이고요. 조이 루이스와 함께 팬들이 뭐 어쩔 수가 없죠. 조이 루이스가 직접적으로 손을 뗐다고 하지만 어쨌든 같이 만든 회사에서 대주주니까 레비가 회장직을 만약에 관둬도 주식을 대거 처분하지 않는 이상 이 팀은 레비 루이스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이사단이 났는데 이적 시장 조용한 거 보세요. 아니 뭐 임대라도 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선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가진 자원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축구만 주구장창 구사하고 상대팀 전력이 어떻고 전술이 어떤지를 전혀 신경 안 쓰는 축구를 하는 엔지 감독은, 포스텍 감독은 미천이 다 드러났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하고 싶은 축구가 있어도 팀 상황 봐가면서 또 상대 수준 아니 상대 스타일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분은 어떻게 보면 다른 팀을 무시하는 건가? 상대가 전술이 달라도 하는 축구가 똑같습니다. 부상자가 많아도 하는 축구 똑같습니다. 지피직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백전백승 하려면 지피지기 해야 된다. 이번엔 지피는 예전부터 없었고 이제는 지기도 없는 것 같아. 그리고 경기 운영도 운영이지만 시즌 운영이 참 이런 게 상하이 팀의 전력 차가 크지 않은 리그에는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마인드가 승점 관리를 너무 못해요. 질 경기 비기고 빌 경기 이겨가지고 어떻게든 꾸역꾸역 승점을 조금씩 따서 맞춰가는 경기를 해야 되는데 경기를 못해도 지지 않는 경기를 해야 되고 경기를 잘하면 무조건 이기는 경기를 해야 되고 이런 그 미묘한 승점 관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올 시즌에 리그에서 13번을 졌는데요. 3대6으로 대패했던 리버풀전을 빼면 모두 한 골차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기에서 적어도 절반 정도는 무승부를 끌어내는 축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감독의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시잘데기 없이 골득실만 좋아요. 순위는 낮은데. 순위 낮은 팀이 지금 몇 개 되지도 않습니다. 토트넘보다. 근데 그런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것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강팀하고 할 때하고 약팀하고 할 때는 좀 다른 감독들이 바보라서 그렇게 다른 축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또 뭐 아무리 부상자가 많다 하더라도 잘 돌아가는 걸 망치는 바보 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대표적으로 좀 안타깝죠. 선수 교체를 안 하거나 늦게 하거나. 이 경기 같은 경우 이번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전반적으로 몸 상태 상당히 좋았잖아요. 토트넘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손흥민 선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았고 그런 이런 상황에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그 히샬리송 빼기 전까지의 토트넘 패스맵이거든요. 토트넘이 라인을 끌어올리지도 못했어요. 보면 낮은 위치 밀렸습니다. 이날 레스터시티한테 히샬리송을 거의 활용을 못했어요. 히샬리송이 패스를 6개밖에 못할 정도로 히샬리송과 사르가 이날 흰스키 골키퍼보다도 패스 숫자가 적습니다. 아무튼 왼쪽에 손흥민, 오른쪽에 클루셉스키를 통한 전진 시도 측면 쪽을 많이 활용을 했는데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손흥민 선수가 볼 받은 위치가 오늘은 가장 높았고요. 여기에서 공격 시도도 좀 괜찮은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기 후에 밝힌 바에 따르면 뭐 몸이 안 좋아서 뺐다고는 합니다만 어쨌든 히샬리송을 좀 빼면서 거기에다가 왼쪽에 잘 뛰고 있던 손흥민 선수를 중앙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토트넘이 그나마 잘 돌아가던 지점이 거기였고 쿨루셉스키도 본인에게 공이 오면 이날은 본인이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반대쪽 손흥민에게 많이 넘겨줬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건데 히샬리송을 만약에 뺀다고 하면 차라리 랭크시절을 바로 넣었어야죠.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할 수 있는 선수가 있는데 뭐 그 선수를 못 믿는다는 걸 너무도 여실히 보여주는 마이키 무어를 넣어서 손흥민 자리 넣고 손흥민을 중앙 이동시키는 이게 결국 왼쪽도 죽고 손흥민도 존재감이 없어지는 그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때가 이미 레스터가 역전시킨 뒤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레스터 시티는 시간 지연 작전에 들어갔고 수비 숫자를 또 늘려놓으니까 수비수 사이에서 손흥민 선수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죠. 손톱 선발에 오히려 히샬리송을 이때 투입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런 전략적인 선택도 없고요. 랭크셔를 추가 시간에 좀 이해 안 되는 타이밍에 투입을 해가지고 시간 다 놓치고 아무 의미 없는. 저는 그 엔지 감독이 포스텍 감독이 벤치 멤버들을 너무 안 믿고 못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전 다수 이탈한 상태인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벌써 몇 경기째 유스 출신 선수들 그리고 양민혁은 여러분 유스 출신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릴 뿐이지 이미 K리그에서 한 시즌 통으로 뛰고 간 선수고 분명히 역량이 있고 특히 이런 막판에 몇 분 정도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런 아예 쓰질 않고 이 선수들이 경기에 나설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너무도 여실히 보여주는 교체 카드를 5장 쓸 수 있는데 지금 2장, 3장씩밖에 안 써요. 나머지 선수들은 안 넣는 게 낫다고 보는 지쳐서 못 뛰는 쿨루셉스키가 자꾸 욕심만 부리고 엉터리로 축구하는 페드로 포로가 벤치에 있는 선수들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다를 게 없으니까 뭐 다친 선수들 돌아오면 되니까 그때까지 벤치 머릿수만 채우고 있으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것도 이 포스트코글루 감독의 훈련이나 경기 스타일을 감안하면 굉장히 안이한 생각이에요. 이 팀은 지금 언제 부상자가 더 추가로 생기거나 돌아온 선수가 언제 다시 부상을 당하거나 이게 전혀 이상할 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어린 선수들이 이럴 때라도 좀 더 출전 경험을 쌓고 자신감을 쌓고 뭐 좀 경기력을 좀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레이, 베리발, 뭐 프리시즌부터 조금씩 기회를 계속 준 덕분에 지금 주전 다수 이탈한 상황이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 FA컵 오브리그 팀 테머스하고 했던 경기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좀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의 시즌 운영 능력, 이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경기니까. 선수단에 지금 구멍이 뻥뻥 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어린 선수들에게 그 경기라도 뛰게 해서 좀 잘하는 선수 있으면 리그에도 끌어다 쓰고 아니면은 뭐 못하더라도 그 경기를 뭐 포기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 그 경기 성적이 안 나오더라도 주전 선수를 좀 쉬게 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물론 투자 안 하는 레비 회장도 문제지만 주어진 자원으로 팀 운영 제대로 못하고 자기 철학만 고수하고 시즌 전체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혀 로테이션 이런 거에 대한 이 감이 없는 이거를 이제 테모스전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한 시즌에 몇 번 돌아가지도 않는 시스템을 위해서 시즌 전체를 희생하는 꼴입니다. 지금. 이런 팀에서 또 한 시즌 진짜 갈려만 나가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안타까울 뿐이고요. 자, 주요 매치 평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개 매치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풋볼 런던, 스탠다드, 익스프레스, 투더 레인 앤 백, 여기 펜진이죠. 이렇게 했는데 좀 평점이 좀 오락가락한데 오늘은 익스프레스가 저랑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 평점이 특히 좀 극과 극인데요. 킬패트릭은 7점을 줬어요. 포로. 그리고 킬패트릭은 혼자서 마이키 모어한테 7점을 줬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포로는 3점 준 매치도 있어요. 풋볼 런던은 4점을 줬고 익스프레스 3점. 근데 히샬리성은 만장일치로 7점이고 뭐 골 넣은 거는 인정하는데 경기력이 솔직히 최고점 받을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5개 매치가 공이 6점씩을 줬고요. 자, 풋볼 런던 손흥민 선수에게 6점 주면서 전반전 상대 골키퍼에게 맡은 슈팅이 2번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했지만 오늘은 손흥민의 날이 아니었다. 히샬리송 7점 용감하게 몸을 던져서 좀 갑작스럽게 시도한 헤더슛으로 골을 넣었다. 정상 컨디션과는 거리가 먼 상태여서 55분 만에 교체가 됐다. 대한 크루세스킥이 5점 너무 지쳐 보인다. 여기 러닝온 엠프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그 예전에 그 리버 피닉스 주연의 영화 국내에는 허공의 질주라고 거의 좀 약간 오역이 한동안 그 지금도 한국 제목은 이 영화의 제목이 허공의 질주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체력이 고갈된 상태를 말하는 뜻이죠. 예. 경기장을 좀 가로지를 힘이 없어 보인다. 클루스키. 자, 페드로 포로에게 4점. 뛰어난 크로스로 히샬리송이 골을 도왔다. 패스미스로 이 실점에 모두 빌미를 제공했다. 박스 안에서 절호의 찬스를 잡았지만 각도 없는 곳에서 옆구무를 때리고 말았다. 이 장면이 진짜 빡치는 장면이었죠. 토트넘이 정말 골이 필요한 상황에서 거기서 뭐 자신감이라면 자신감이지만 과욕을 부려서 동료들의 짜증을 유발시켰던 페드로 포로입니다. 자, 스탠다드 킬패트릭 기자 손흥민에게 6점. 주중 멀티골 이후 폼이 좋아 보였다. 슈팅 기회가 2차례 모두 상대 골키퍼에게 막혔다. 후반에는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게 전술적인 문제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모습이 안 보인 건데 그걸 또 이렇게 썼죠. 히샬리송 7점. 올 시즌 리그 첫 선발 경기에서 헤더로 선제골 넣었다. 위협적이었지만 1시간 뛰고 교체될 때 아쉬움의 야유가 나왔다. 페드로 포로에게 무려 7점을 줬습니다. 히샬리송에게 보내준 멋진 크로스로 선제골을 도왔다. 골에 근접한 장면이 2차례 있었다. 동점골의 빌미를 내줬고 그레이에게 이 패스를 주는 대신에 이기적인 슈팅을 때리기도 했다. 이 장면은 진짜 네. 자, 마이키 무에게도 7점을 줬습니다. 왼쪽 윙 자리에서 활발한 플레이로 또 한 번 긍정적인 카메오 역할을 해냈다. 야, 무어 그거 뛰었다고 7점 주는 거 보면 참 우쭈쭈. 자, 익스프레스 손흥민에게 6점. 전반전 돌파 후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에게 막혔다. 이후에는 크로스가 골이 될 뻔했지만 역시 저 골키퍼에게 걸렸다. 같은 골키퍼에 걸렸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2개 슈팅이라고 보는 매체들도 있고 하나는 크로스로 기록도 슈팅이 아니라 크로스로 기록한 데들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골대에 맞았던 그 장면이죠. 자, 에너지가 고갈됐고 몇 시즌 전에 보여준 것과 같은 임팩트는 없었다. 파페사르에게 3점. 네, 바디 골 장면에서 볼 소유를 놓치는 등 잊고 싶은 경기를 펼쳤다. 정말 파페사르는 너무도 부진했습니다. 제가 입중계 때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경기 끝나고 근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오늘 경기 나가면 안 되는 몸 상태였다고. 아니 자기가 선발을 내놓고 참 깝깝합니다. 팀에 도움을 주지 못했고 후반 9분에 교체가 됐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더 레인 앤 백. 여기 손흥민 선수에게 6점. 지능적인 움직임과 위협적인 슈팅으로 토트넘 공격진에서 가장 밝은 불꽃이었다. 운 없게도 골은 넣지 못했지만 평소처럼 노력과 창의성이 돋보였다.
호평을 했습니다. 자, 페드로 포로에게 4점 줬네요. 몇 차례 슈팅과 히실리송 골을 도우며 공격적으로는 기여했다. 하지만 막판에 판단력이 아쉬웠다. 특히 토트넘의 골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크로스 올릴 기회를 놓친 장면이 그랬다. 야, 그 장면은 우리만이 아니라 정말 모두가 빡이 쳤던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 네, 지금 포스트콜럼도 경기 끝나고 나서 얘기하는 거 보면, 네, 며칠 사이에 마음 변화가 크게 있지 않는 이상, 유로파 리그에서 어린 선수를 대거 쓰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패턴으로 가도 되는지. 다음 주말에 또 브렌트포드전이 있는데, 나락으로 가고 있는 토트넘, 네, 정말 며칠 안에 포스트콜럼도 거치에 큰 변화가 있다는 보도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한 토트넘의 경기 내용 그리고 시즌 흐름입니다. 레스터 시티전 여기까지 할게요.